안녕하세요. 대진대학교 입학사정원실장 이금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2022학년도 대학 입시의 이해 및 합격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세 번째 강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잘못 말씀드렸네요. 가장 단순하고도 복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보면 뭐 등급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해를 하는데, 또 많은 대학들이 대학교 환산 점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때는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내 점수를 대입을 시키면 환산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우리가 합불 가능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다, 단순하면서도 복잡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지역균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진로 과목이나 전문 과목 이런 것은 이제 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러니까 무조건 정량 평가만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합격 예측이 좀 용이하다라는 얘기는 그동안에 쭉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보면 합격 가능성을 이제 충분히 읽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전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지가 않겠죠. 그죠? 또 그런 적어도 있습니다. 경쟁률이 낮죠. 왜 낮은지 아십니까?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이미 합불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지원 가능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복 합격자는 많죠. 또 6군데를 썼는데 6군데 다 합격을 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만 등록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 5개는 이제 충원 합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충원율이 높은 전형이다. 중복 합격자가 많다. 경쟁률이 낮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물론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같은 대학이라도 대학에 따라 유불리가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저에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대학은 반영 교과의 모든 교과를 다 보는 그런 대학이 있는가 하면 일부 과목만 뽑아서 보는 그런 대학이 있고요. 또 학년별 반영 비율도 좀 다른 대학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같은 등급이라고 해서 모든 대학에다 유불리가 똑같다라고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합격자의 그 레인지는 어떨까요? 합격자의 점수의 레인지는 그렇게 넓지 않겠죠, 그죠? 폭이 좀 좁습니다. 최고점, 최저점 사이에 폭이 좁은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충원 합격자 많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전국적으로 가장 모집 인원이 많은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또 교과 전형을 신설한 주요 대학들이 있죠.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대, 이런 경우는 교과 전형이 신설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학생부 교과 전형하면 이제는 크게 두 가지를 보면 돼요. 지역 균형 인재 전형하고 하나는 그것이 아닌 순수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경쟁률 2019학년도긴 하지만 경쟁률을 대충 보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한 7대1 정도 됩니다. 7대1 정도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한 9대1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논술 전형은 28대1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적성 전형이 있지만 2022학년도부터는 적성 전형은 없으니까 그렇게 되고, 충원율 같은 경우 있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168.7로 나와 있죠. 저희 한 170 정도로 보시면은 1등부터 100등까지 뽑으려고 했는데 270등까지 뽑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많이 돌고 중간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하기 때문에 270등이 뽑힌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은 대학교에서는 학생부 교과를 뽑으려고 했던, 원래 뽑으려고 했던 학생들이 뽑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학생들이 거의 뽑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전부 차이가 있을 텐데 그걸 일률적으로 정량적으로 다 보라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공고 10%, 수도권 대학들은 전부 다 학생부 교과를 10% 하고, 그죠? 그다음에 수능 40% 만들어라 이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학생부 종합 전형은 88.8이니까 한 그 90에 가깝죠. 90이라면 100등이면 한 190등까지 뽑힌다라고 보시면 되고, 논술은 아주 적습니다. 빠져나가는 인원이 거의 없어요. 28.8이니까 29죠. 만약에 100명을 뽑는다면 129등 정도까지 뽑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쓴 학생들은 좀 많이 기다려보면 돼요. 기다려보면 충원 합격 때문에 늦게라도 합격되는 가능성이 높은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집 인원에 관련된 얘기인데 많이 강조를 많이 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2021이나 2022나 별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15개 대학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교과 전형이 좀 늘어났죠. 4,024명에서 5,770명이니까 1,750명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상위 15개 대학만 했을 때. 그 다음에 수능 전형이 어떻습니까? 수능 전형이 14,889명에서 18,485명이니까 교과와 수능이 좀 많이 늘어났다. 상위권 대학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인원이 어디서 빠져나갔어요? 학생부 종합하고 논술에서 빠져나가서 교과와 수능 전형이 많아졌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인원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경쟁률이 많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유리한 것은 어찌 보면 그 중위권의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특목고나 강남의 일반고나 자사고나 이런 쪽에서는 내신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위권 학생들끼리 그냥 가만히 안 놔두죠. 서로 물고 물리고 하기 때문에 좋은 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아마 교과 전형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종합전형이나 논술, 수능 쪽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모집 인원을 보면 상위 15개 대학만 한번 볼게요. 교과 전형이 5,299명이니까 5,300명 정도 되죠. 종합전형이 15,354명 정도, 논술이 4,394명, 수능 위주의 전형이 16,424명. 그러니까 수능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 다음이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살짝 적은 것이 논술 전형. 이렇게 인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유형별 인문 합격 학생부 교과 저겁니다. 2020학년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것도 총도수들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자료를 모은 거에서 나온 건데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1전형 같은 경우는 인문계 합격이 도수가 112명인데 평균이 1.2등급이에요. 근데 최고 1.73등급까지 합격한 그런 흔적이 나왔고요. 자연계에서는 평균이 1.27등급이고 그 1등급부터 2.42등급까지 합격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인문계가 평균이 1.41등급이죠. 그 다음에 최고 합격자는 2등급까지 합격된 사례가 있고, 자연계는 평균이 1.5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최고 3.5등급까지 합격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중앙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죠. 학교장 추천 전형은 평균이 1.39등급이고 인문계입니다. 최저가 1.03에서 4.63등급까지 합격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자연계는 평균이 1.33등급이고 1.04등급부터 1.79등급까지 합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보여드리냐면은 무작정 준비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내가 레인지 안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디테일하게는 어떻게 합니까? 대학교 홈페이지에 찾아가셔가지고 예년의 입시 결과를 보셔야 되는 거죠. 보고 나서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따진 다음에 그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지역균형 인재전형 말씀드리죠. 지역균형 인재전형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은 무조건 10% 하고 권고를 했어요. 근데 거의 다 따랐습니다. 근데 권고 아닌 권고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권고인데 이건 대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고요. 그 특징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이 많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면 우선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왜? 내신은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안 되는 바람에 불합격한 사례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도 거의 40한 5나 7% 정도가 어떻습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맞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좀 어떻게 보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봤을 때 좀 세지 않냐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내신 성적으로만 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역균형 인재전형에서 좋은 대학교에 가려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대학은 학생부 추천 전형 이런 것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교과 전형으로 슬쩍 탈바꿈한 그런 대학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방법인데요. 연세대학교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작년에 2021학년도까지는 이게 면접형이었습니다. 1단계 40에 서류 60,
2단계가 1단계 40에 면접 60에서 면접형으로서 학생부 종합전형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뭘로 바뀌냐면 2022학년도에서는 지역균형 인재전형, 추천형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지역균형 인재전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단계가 교과 100으로 5배수를 뽑고요. 2단계가 교과 60에 면접 40으로 뽑는 전형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전형이 교과전형으로 바뀐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균관대, 서강대 어떻습니까? 2021학년도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교과전형이. 그런데 학교장 추천전형, 고교장 추천전형, 이제 말도 생소하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뀐 건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요. 공통 일반 교과에서 80%를 보고요. 진로 전문 교과에서 20%를 봅니다. 그리고 서강대는 교과 90에 출결 봉사 10%를 보는 전형이고요. 한양대는 교과로 했으니까 명칭을 바꿨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전형 해가지고 지역균형 인재전형으로 바뀐 겁니다. 나머지 대학들도 쭉 있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 다양한 방법입니다. 시립대를 한번 보세요. 시립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는 국수영사 70에 그에 30, 자연은 국수영과 70에 그에 30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교과 전 과목은 전 과목입니다. 그런데 등급이 없는 과목은 제외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진로나 그죠? 진로나 전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등급이 없죠. ABC나 ABCD, E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와 있는 성적만 보겠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국민대 같은 경우도 이제 해당 교과 전 과목이고, 서울여대 한번 볼까요? 서울여대를 보시면은 인문자연에서 국수영사나 국수영과를 보는데 각 교과별 상위 3과목씩 총 12과목을 보게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교과에 있는 모든 과목을 쓰는 대학이 있고 서울여대처럼 일부 과목만 뽑아서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일부만 뽑아서 보게 되면 내신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잘한 거 3개가 뽑힐 테니까. 그래서 저기 입시 결과를 보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난 가능성이 없어 이러지 말고 그것도 나도 일부 과목만 뽑으면 저 정도는 돼.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전형 지원할 때는 반드시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환산 점수까지 내 점수를 집어넣고 나서 본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영역별 반영 비율도 다를 수 있고 교과목도 이제 다를 수도 있고 학년별 반영 비율도 다를 수 있고 또 그죠? 모든 과목을 다 쓰지 않을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자, 지역균형 인재전형 신설대학입니다. 가천대학의 지역균형 전형은요. 교과 60에 면접 40으로 뽑습니다. 인문자연 모두 다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렇지만 자연에서 의예는 1등급 3개입니다. 약학은 3개 합 5, 한의에는 1등급 2개를 요구를 했고요. 서강대, 성대도 새로 생겨났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어떻습니까? 그 수능 최저가 인문계는 국수형 탐원의 3개 합 6입니다. 탐구는 하나만 보겠다는 거예요. 잘한 거. 그래서 3개 합 6이니까 평균 한 2등급 정도 되겠네. 자연계도 마찬가지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2개 합 5입니다. 근데 여기는 탐구 2개를 보게 되죠. 그렇게 하고 영어 3등급과 한국사 4등급을 요구했습니다. 자연계는 특히 서강대는 물론 수학이라고 그냥 표현했기 때문에 확통을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는 미적분 또는 기하라고 돼 있죠, 아예. 그러니까 확통본 학생들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해서 열어놨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학교에서 미리 제한되게 되면은 확통을 본 학생들이 지원이 안 된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네요. 그죠? 또 지역균형 외에, 지역균형 인재전형 외에 그냥 순수한 학생부 교과전형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가천대학교 381명, 경기대 그죠? 뽑고 덕성여대 155명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쭉 나와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생부 교과전형 교과 성적 산출 방법인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반영교과가 A, B로 나눠져요. 반영교과 A가 국수영사과입니다. 이게 100점으로 매겨지고 반영교과 B는 그 이외 과목이겠죠. 최대 5점 감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영교과 A는 순수하게 그냥 공통 과목의 일반 선택만 쓰는 것은 아니고 공통 30, 일반 선택 과목 50, 진로 선택 과목 20의 비율로 감점을 하게 되고 반영을 하게 되고요. 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A는 20, B는 15, C는 10으로 계산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또 고려대학교는
그것이 나온 것이 만약에 A등급이 만약에 50%라면 그 A 맞은 학생들은 1.5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B 맞은 학생이 다시 20%가 됐다. 그럼 거기에 0.2가 더해서 B 맞은 학생들은 그 등급이 1.7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대학마다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어떤 설명이 있는지 확실하게 좀 이해를 좀 잘 해놓아야 되죠. 중앙대학교도 어떻습니까? 진로 선택 과목 10%를 보게 돼 있죠. 그다음에 홍익대학교도 진로 선택 과목을 10% 보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추천 기준이죠. 고려대학교는 재적 인원의 4%입니다. 그렇게 하고 연세대학교는 재적 인원의 5%. 또 서강대는 그냥 고교별 10명 이렇게 돼 있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 건국대는 어떻습니까? 제한이 없어요. 인원 제한이. 그러니까 나 건국대 쓰려고 하는데 추천받았는데 나 추천 안 해주면 어떻게 걱정할 거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건국대학교 쓰는데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추천해 주세요 하면 추천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천 전형으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이건 이제 그 성취도별 환산 등급 A, B, C를 맞았을 때 얘기인데 상명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A는 1등급으로 그 환산되고요. B는 3등급, C는 5등급으로 환산된다는 의미죠. 숙명여대는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4등급입니다. 숭실은 그냥 A가 1, B가 2, C가 3등급으로 환산된다는 것도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격 보겠습니다. 서울대하고 연대는요, 재학생만 추천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대는 2명이죠. 재학생 2명입니다. 그렇지만 고려대 같은 경우는 4%를 추천할 수가 있는데 졸업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재수한 학생이나 삼수한 학생들도 그 뭐랄까요? 추천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추천 자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서강대는 재학생이고요. 그다음에 한양대 서울은 재수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삼수생은 안 된다는 얘기죠. 중앙대는 재학생만, 그다음에 경희대는 재수생까지 그런 얘기고 쭉 보시면은 서울교대 같은 경우 그죠? 고등학교별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서울교대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국대학교도 인원 제한이 따로 없어요. 그렇게 하고 서울교대는 어떻습니까? 재학생만 추천받게 돼 있죠. 건국대는 졸업생도 추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시 결과 4.0등급 모두 같나? A대학, B대학, C대학인데 그제 과목이 어떤 게 좀 빡센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파악해 보세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전 과목을 다 봐. 1, 2, 3학년 학년별 반영률이 20대 40대 40이에요. B대학은 국어, 영어 보고 사회, 과학 중 택일 전 과목이다. 그러니까 수학을 아예 뺐죠. B대학은. C대학은 국어, 수학 중 택일을 해서 3과목을 보고 영어 3과목 보고 사회, 과학 중 택일해서 3과목을 본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제 다 이해를 하셨죠? A대학이 가장 빡셀 수밖에 없죠. 그죠? 전 과목에 대한 것에 전교과 전 과목을 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대학은 수학은 아예 제외해주고 사회, 과학 중 택일해서 국영사냐, 국영과를 보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C대학은 그 모든 교과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텍3에서 보는 대학이니까 가장 A대학이 어떻게 보면 성적이 덜 나오는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이것이 산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꼭 대학교 환산 점수까지 확인을 해서 지원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건 교과 전형 내신 구간별 합격률입니다. 작년도 얘기인데요. 어떻습니까? 인문계 교과는 1에서 1.3등급의 합격률이 79.1입니다. 자연계는 50.5, 반 정도 되죠? 그 다음에 1.3에서 1.5등급 사이의 합격률은 65.2, 그 다음에 자연계는 41% 정도가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학생부 종합보다는 훨씬 더 합격률이 높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정량 평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레인지가 상당히 넓다고 얘기를 했죠. 합격률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차이가 한 20, 30%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고, 실질적으로, 인문계 쭉 내려와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합격률 자체가 44.6%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98,134명이 지원을 한 거고, 합격은 43,782명이 했다라는 얘기죠. 자연계는 139,057명이 지원을 했고 58,331명이 합격을 해서 41.9%죠. 전 저거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가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40몇 프로 되거든요. 그래서 합격률 자체도 어쩜 저렇게 비슷할까? 그런 느낌이었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마찬가지예요.
25%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모집 인원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 하는 그런 그 놀라는 감이 좀 있었는데, 이게 내가 받고 있는 그 내신에서는 어느 정도 합격률이 가능한지, 저기 잘 보시면 2.5에서 3등급 사이 보면 합격률이 49%죠. 인문계가. 저에게 뭡니까? 반 정도 합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반 정도. 그러니까 저기서 조금 신중하게 쓰면 합격을 하고, 그렇지 않고 좀 질른다, 상향을 쓰게 되면 반 정도는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난 현재 합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얘기죠. 이건 2019학년도지만 중앙대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대 간호학과를 보시면 20명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114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5.7대 1 정도 되죠. 5.7대 1. 그런데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은 36명이었습니다. 합격자는 36명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은 모두 다 합격을 했다는 뜻입니다. 21번부터 36번까지는 뭡니까? 충원 합격을 했다는 얘기죠. 여러 군데 합격을 해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36번까지 합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경영도 마찬가지죠. 419명이 지원했는데 45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213명 자체가 수능 통과를 했고, 통과를 한 상태가 되고 119번까지가 합격을 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 경쟁률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냥 지원율을 봤을 때는 간호학과 입문보험 어떤 5.7대 1 맞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1.8대 1이었다는 얘기죠. 즉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 학생들은 어찌 보면 1.8대 1, 2대 1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이라면 내신 성적보다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여의치가 않아서 또 지방으로 가야 될 그런 학생들이 많죠.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들 상당히 학생부 교과정 많이 뽑습니다. 그죠? 강원대학교 2221명 해서 쭉 보면 12,850명 뽑고요. 그죠? 또 정원 외에서 419명 정도를 뽑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 뭐 수도권 안에만 있지 말고 좀 폭넓게 봤을 때 지방 국립대학, 거점 국립대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과 전형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학생부 교과 전형 대비 및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3년 동안의 입시 결과는 보고 지원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겟 대학, 내가 만약 어느 대학을 간다 그러면 그 대학에서 전형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모집 인원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특징 파악해달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또 지원대학 기준으로 성적 산출을 해봐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죠. 대학교 홈페이지 찾아가서 반드시 지원대학의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광운대학교의 예인데요. 어떻습니까? 2017학년도에 2개 합 6이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었을 때 합격했을 때 평균이 2.33등급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없앴어요. 또 어떻습니까? 1.85등급이 합격자들의 평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가 상당히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거의 한 0.5등급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에 지원했을 때는 내신 성적이 엄청나게 좋아야 된다는 그런 걸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무리해 보면요, 처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분한 대비하라는 거 너무 많이 강조를 했죠. 저 가장 우선이다. 그다음에 면접 대비 기출 문제 분석 및 모의 면접 시뮬레이션. 저희 대진대학교도 그 모의 면접을 많이 하는데요. 초창기에는 모의 면접을 많이 했던 그런 고등학교는 합격률이 엄청 높았어요. 그런데 그냥 내비두고 그럼 학생들이 연습을 합니까? 안 하게 되죠.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대학에서 이제 고교 대학 연계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모의 면접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대학을 간다면 그 대학의 모의 면접에 반드시 참가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고,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많이 해봐야 익숙해져야만 면접을 잘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해라. 내가 이게 학생부 교과만 지원할 건지 아니면 나의 활동이나 내신 성적을 봤을 때 종합전형을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어느 것이 합격률이 높을 것인가. 전반적으로 합격률 자체는
교과전형이 높긴 했어요. 그런 상태인데 종합전형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부 교과전형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 대학교 홈페이지 반드시 찾아가셔가지고 정말 적합한지 또 전형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